이번에 산불 인해서 큰 피해가 났는데 특별히 이제 마을이 많이 탔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그냥 개별적으로 집을 지으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집을 짓도록 조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 안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동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컴팩트 시티다 이래서 국외 1, 2, 1, 2, 3, 2를 아주 살기 편한 지역으로 모아서 거기에 복지시설, 그러니까 공동치사라든지 그 보건소라든지 문화시설, 또 힐링할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면은 이분들이 살기도 편안하고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많이 상승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면은 집값도 많이 상승하고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 국외 2리, 3리에 사는 분들이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이게 걱정이 많은데 농사는 그 영순마을 그 공동영농한테로 해서 공동영농을 하면은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2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집 짓는데도 자체적으로 부담이 거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드리겠다. 왜 정부와 도와 군에서 지원해주고 기본 인프라를 깔아주면은 또 설계비도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자재도 공동으로 구매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을 지으면 평당 한 800만 원 드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600만 원 미만 들기 때문에 20평짜리 집을 지으면 1억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1억 원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오늘 뜻인데 제일 관건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을는지 그 전에 제가 1차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개별로 만나서 설명드려서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50년 살던 지역을 어떻게 옮겨가느냐 이게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 밑에 있는 집을 거기에 지어봐야 또 산불이 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산사태도 우려되고 또 공동생활을 해야지 시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을 이번에 만들어 드리면 공동체에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아가 돌아가시더라도 자손들한테 주든지 안 그러면 매매를 해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되리라 생각하고 농사 짓는 방법은 공동영농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기계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현재 소득보다 많이 올려드리겠다. 이것을 오늘 설명을 충분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화위복은 보시다시피 불을 이기고 뉴딜 경북을 만들겠다. 이 전화위복 버스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문점이나 그 문의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적극 대답해서 우리 산불 이재민 또 피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 버스가 되겠습니다. 산불 계획은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원상복구가 아니고 재창조 수준을 가서 20년, 30년 후에 가면은 여기가 산불 났는 지역이 이렇게 발전했느냐,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느냐, 또 관광단지가 되었느냐. 그래서 산은 바라보는 산이하고 돈 되는 산으로 만들고 마을은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겠다. 그래서 도청 조직을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전담 조직을 꾸며서 항구적으로 적어도 몇 년간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불로 10만 헥타르 탔어요.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 태운 것이 우리나라 25년 동안 태웠는데 두 번이 태웠어요. 계속 이어질 거 아니냐, 이상기후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불 끄는 장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가 늘 다른 동네 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걱정 많이 다니는데
그래 안 옮기던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농사는 어떻게 할래? 농사. 있고 내 땅은 내 이름으로 그대로 있고 농사 지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농사 지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1,000원씩 계약하더라고요. 1,000원. 임금도 빌려주면 농사 짓는 거 다 농경 장난이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농사 밥도 자기가 해먹지 말고 그냥 밥 해주는 사람 딱 우리가 모셔가지고 뭐 1년 내지 돼지가 아니고 농밭 전답을 쳐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먼저 앞에서 불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는 같이 우리 장기근 집행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해나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있고 마을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 안을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이 준소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사유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포함해서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산불로 보면은 통해서 농촌 생활을 하고 싶다, 전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57%입니다. 아마 학교 한동 뒤에 있는 것도 보면 한 21만 다 졸업해버립니다. 단가도 모듈러다 보면은 PC 모듈러가 되게 강합니다. 우리 보통 저런 콘크리트 강도가 보면 180인데 얘는 350 이상, 한 1억 정도 보존 나오잖아, 그죠? 고급이 나오면은. 그리고 모듈러 주택은 이거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위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달팽이 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한테 우선거리 갑니다. 그리고 피해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지금 우리 경북 건축사 협회에서 설계비 한 50%를 전부 다 DC를 해줍니다. 깎아줍니다. 이 설계비 보통 한 가옥을 설계하려고 하면 보통 한 경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 DC에서 한 100만 원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수수로 집을 다 짓고 경기를 확정 측량합니다. 이랬을 때 보면은 측량비 보통 한 50만 원 나옵니다. 그 정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농림지역을 택지로 바꿀 때 농지보존 부담금 이거다 보면은 보통 한 세대당 한 50만 원 정도 칩니다. 이것도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받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여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새로 짓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등기할 때 이거를 냅니다. 취득세는 보면 주택 가액의 1% 냅니다. 예를 들어 한 1억 같으면은 100만 원이죠. 그리고 등록할 때 등기 낼 때 보면 0.2%에서 보통 한 0.8%까지 냅니다. 이것도 한 몇십만 원 되죠. 이거 전부 다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거 마을을 합쳤을 때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까 방안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경북형 공동영농입니다. 이거는 지금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해서 이모작을 통해서 소득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는 작년에 의성에 단풍했고요. 올해는 의성에 안개하고 단밀에서 두 군데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늦가을에는 마늘을 파종하고요. 6월달 돼가지고 마늘 뽑잖아요. 뽑으면 바로 콩을 심습니다. 콩을 심어가지고 10월달에 추수를 합니다. 이래서 이모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득이 평소 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보면은 공동 영농을 위한 농기계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온 창고, 공동 선별장 등의 농업시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1, 2, 저 우측이에요. 우측에 하고 저 앞에 건너편에 지으니까 한 600사 나옵니다. 한 18,000평 나옵니다. 한 90만 정도 되죠. 파출하면 이거 하면은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하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집 짓는 그 방안인데요. 저희들이 집을 짓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프레임에 조절식으로 해서 짓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요새 이제 유행하는 모듈러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기들 보면은 레고 블록 있죠. 레고 블록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모듈러는 공장에서 전부 다 제작합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제작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는 벽돌 구조는 현장에 시공하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모듈러는 이미 공장에서 다 지어오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달만 하면 기반 시설하고 한 달만 하면 집을 다 지어버립니다. 보통 학교 하는 게 한 동 짓는 거다 보면 한 21일만 하면 다 조립해버립니다. 모듈러 있죠. 저거는 평당 한 500만 원치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해서 만든 PC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데 PC 모듈러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로 만든 건데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보통 콘크리트, 저런 콘크리트 강도가 보면 180인데 얘는 350 이상 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철골로 만든 거는 평당 500만 원, PC로 만든 거는 한 600, 한 20만 원, 그리고 일반 집에서 조적식으로 하는 거는 한 7, 800 들어갑니다.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지을 수 있는 게 모듈러의 장점입니다. 그랬을 때 사업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보통 농촌 지역은 20평 미만입니다. 20평 지을 때 한 1억 1천만 원, PC 모듈러 할 때는 1억 한 2천만 원, 그리고 조적식으로 했을 때는 보면 1억 3천에서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주택 도시기금하고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말씀드렸죠. 그거 이용하게 되면은 한 1억 정도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죠? 복급이 나오면은 여기서 2, 3천만 보태면은 집을 웬만큼 지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빌린다 해도 20년 상환하면은 제가 아까 계산해 볼 때 한 12만 5천 나가더라고요. 그럼 별 부담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지어오면은 아마 부동산 올라가는 가격이 집 지은 가격보다 훨씬 속도가 빠를 겁니다. 투자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은 이거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위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달팽이처럼 집에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딴 데 가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주택은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은 뭐 3평 이상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진에 대해 가지고 모듈러는 굉장히 강합니다. 조적식은 지진 나면은 예전에 중국의 스촨성, 터키 지진 났을 때 전부 조적식은 다 무너졌습니다. 철제 비물에 있는 모듈러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튼튼하고 이런 어떤 모듈러를 짓기를 권장합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모듈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사님 우리 명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청에 고민지라고 저수지 큰 거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개발공사에서 단독 필지를 분양을 하는데 그 단독 필지에 회사별로 병행대별로 모듈러 견본 주택을 쭉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집 지을 때 기반공사 끝나고 집 지을 때 버스로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하십시오. 실제 그 모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의 채채까지 전부 다 비치를 해 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그리고 세대로 이어지는 오래가는 천연마을로 꼭 신속하게 복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아 의성 부군수께서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고 해야 되나 좀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의성 부군수 이정합니다. 대형 숙장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시간을 많이 오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산불이 어떻게 났는지,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구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의성군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가장 힘들어 하셨던 주거시설은 어떻게 했는지, 철거와 폐기물 처리, 앞으로 복구로 해야 될 살림 부분, 또 여러분들이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심리개혁, 그리고 도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셨지만 저희 의성군의 복구, 마을 복구 계획, 그리고 건의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 개요입니다. 아시겠지만 3월 22일 안평 괴산리에서 발생을 했고요. 두 곳에서 발생해서 안개, 용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의성읍을 포함해서 13개 읍면이고요. 그때 기상 상황이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5m,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7m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는 시간당 가는 거리라고 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산불 종료는 주불 진화를 3월 28일을 했고요. 잔불 정리를 3월 20일에 30일 마쳤습니다. 복구입니다. 복구는 행정안전부에서 너희들이 피해 입은 것이 이만큼이니 이렇게 복구를 해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체 복구 물량은 68종 4,062억입니다만 저희는 저희 군비를 댔습니다. 75종에 4,211억을 해서 150억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빨리 집을 지어다오, 그리고 나의 일터로 가게 해다오, 그리고 철거를 해서 그리고 위험을 안전하게 해다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5월 내에 집을 지어 드리는 것, 농사를 짓는데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응급 복구에 대해서는 우기가 되기 전에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의성군만의 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여기에 제가 농lâm, 축산, 산림 분야를 먼저 한 이유는 비록 지원금은 적지만 저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미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피해액에 따라서 최고 300만원, 최저 100만원입니다. 주택의 전파, 반파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씩, 부분소와 세입자의 1인당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영업이 불가능한 데는 300만원, 영업 가능한 사업자는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선 이거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저희만의 것은 부분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들었습니다. 37동이고요.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진흥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의성군에서 하고 있는 농축산은 기계와 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계는 저희들이 보조 비율을 어떤 거든지 70%까지 보조를 해드립니다. 빨리 사셔서 농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은 정부에서는 45%를 지원하지만 저희는 오버더해서 5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명 심리 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처음에는 집이 없는 거에 당황하셨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장님이 다행히 3월 20일 날 불이 났는데 3월 4일 날 복구 계획을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심리 치료를 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번에 신평과 단총의 두 마을에서 76명이 아마 국립백두대간으로 1박 2일 다녀오셨을 겁니다.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입주 현황입니다. 현재 239세대 386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183세대 293명 76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설치는 206동 85% 설치하였고요. 입주 완료까지 저희는 5월 24일 입주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철거 및 폐기물입니다. 제가 다녀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보기가 힘들다 하셔서 저희들이 속도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거는 저희 100%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폐기물이 좀 남았습니다. 현재 60% 진행되고 5월 25일까지는 안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구입니다. 산림은 국가에서 복구해 주는 것은 긴급한 것만 국가에서만 해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27,961헥타 탔는데 저희 산림 면적이 한 8만 헥타가 조금 안 되는데 35% 탔습니다. 여기에 긴급하게 벌채를 해야 되는 곳이 343헥타입니다. 설계 완료하였고요. 빨리 진행해서 비가 오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들 중에 산림이 타고 나면 산사태가 가장 염려가 될 텐데요. 산사태를 연내 복구해야 될 때가 너희들이 38개소다라고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산지 사방에 5개는 빨리 진행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3개소에 399는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긴급 복구입니다. 국가에서 38개소만 지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더 있다고 해서 2차 긴급 방제를 43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채가 있고요. 벌채지 사면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채 대상지에 대한 산지 동의서를 이미 진부를 다 하였고요. 벌채 실시 용역 2차 비해 긴급 방제 착공을 4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연대 복구 용역도 38도에서 했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5월 31일까지 2차 대비 긴급 방제 43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연내 완료 5월 22일 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다음은 이재민을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이재민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4월 30일부터 지금 찾아가는 현장 심리지원을 해서 1963건을 해서 여기에서 정신의학과 현장 치료 연계하는 분을 100명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신의학과 건강과 선생님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안전하게 남은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아마 보건소장님을 자주 뵈실 겁니다. 그게 왜 하냐 의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에서 79개 단체에서 523명 지금까지 지원을 3,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입니다. 생활지원은 의성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농가, 축산 임산물, 농업농가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29억의 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가구원 하나하나마다 145억 원의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입주를 하시게 되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필두로 해서 95종 241개의 생활 입주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도에서 추진하시는 복구 계획은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국가에서 주는 이 마을 개선 복구 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외 1, 2와 국외 1, 2의 2단지로 나눠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를 구축이라는 것은 하수를 하고 도로를 닦고 이런 부분이고요. 대신에 국외 1단지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저희들이 커뮤니티 센터를 넣은 걸로 해서 70억을 가져왔고 2, 3단지는 합쳐서 50억의 자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인면에 보나 영농조합이라고 지방시제가 목사님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군수님께 피해를 보신 이재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주는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건축 규모가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평당 800만 원 계산하고 목재 주택입니다. 그러면 전체 1억 6천만 원이 돈이 드는데 주민에게 주택이 소실된 분은 1억 1천만 원 정도의 주택 보상금과 자부담을 하시면 되고요. 전국 교회에서 호당 5천만 원을 성금으로 내시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사항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럼 건축 인력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조합 내 건축 기술 전문 인력이 재능 기부를 할 것이고 한동대학교 건축학 학생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도에서 하는 제안서하고 잘 하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번 산불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입니다. 최고 힘들었던 게 저희들이 이제 와상 환자를 옮기는 부분이었습니다. 영안에 계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성군의 경우에는 인구의 47%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자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대피를 받아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또 대피가 저희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해보니까 실제로 그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특히 큰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감염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복지부에서는 딱 병실 이용료하고 식대만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절대 그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제안해 봅니다. 또 하나는 대피 의료기관이 저희들이 보내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받은 의료비의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대피 의료기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서 보낸 지역에서 저희들이 아마 운영비가 모자랄 수 있으니 여기도 한번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그냥 줘버려라. 왜 돈이 얼마 되지 않는 줘버려라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대피를 하는 쪽이나 대피를 받는 쪽이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항구 복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구 복구는 첫 번째는 항구 복구를 하는 복구 기본 계획을 수립할 찰림은 복구를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군마다 달라서 이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벌채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벌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한국은 훨씬 많은데 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원 요청합니다. 그리고 산사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를 빨리 조사하는 거고요. 산사태는 지금 복구가 아니고 예방사업이어서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산불만큼은 좀 탄압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산림작물이나 소미도 지급 기준을 마련할 때 증빙수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똑같았으면 해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 영양 연덕에 가면은 의선 군수님 원망을 많이 합니다. 왜 불을 일찍까지 늦게 꺼가지고 우리 집까지 왔느냐. 그런데 또 의성은 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또 집 철거도 제일 빨리 하고 조립주택도 제일 먼저 짓고 그래서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운으로 봐서는 훌륭한 군수님인 것 같습니다. 운으로 봐서 도지사 여기저기 가보면은 청성 영양 연벽에서는 불을 빨리 껐으면 괜찮겠는데 왜 빨리 못 껐느냐 그런 원망들을 많이 한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집을 돈을 나눠줘 가지고 짓져라 짓겠다고 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더라고. 방금 이래 하면 다 장학생 되겠던데
한 번도 안 주무시고 잘 듣던데 나는 어디 짓든 간에 집을 짓겠다 안 짓겠다 안 지을 사람 손을 들어서 안 지는 이야기 좀 뭐 하기 어렵고 지을 사람 다 짓겠습니까? 예? 울진에서는 반밖에 안 지었어요. 지원해 줬는데 그걸 왜 안 짓느냐 하에 내가 나이가 90인데 집 짓다 죽을 판인데 무슨 집을 짓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직접 안 지어도 우리가 모듈러 주택 도청에 지금 곧 설치를 하려고 하면 나서 보고 이런 좋은 집을 한 2달 만에 빨리 시주될 테니까 그 아까 이제 건설국장이 설명하는데 그 집 짓는 게 아까 뭐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되나 건설국장 땅값은 계산 안 했다 보니까 아까 저 위에 그 빌리 위쪽으로 왔을 때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 부담할 비용이 660만 원 그러니까 원지 가격의 택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 그건 또 군에서 사줘야지 그거. 그것은 군에서 사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 농촌 아니, 체험학교 그거 뭐 땅은 누가 사느냐 이거 예 집집마다. 그래 하셔도 되고 그거는 도하고 군하고 상의해서 예 그렇게 처리하는 땅값으로 저 상계가 충분히 되도록 오히려 더 돈이 남도록 그건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땅값은 계산도 안 해놓고 그러면 저 집 이사 오면 집을 어떻게 하느냐. 또 문제는 내가 알고 싶은 거 불 안 탔는 집을 어떻게 하느냐. 불 안 탄 집. 불 안 탄 집은 보상금 안 나오는데 이사 오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불 안 탄 집. 무슨 소리. 이 위에 62동 중에 40 하나 타고 19개 남았잖아요. 그리고 19개 남은 사람이 이사 온나 이렇게 계획은 다 돼가 있는데 그 집은 어떻게 하겠냐. 그거 사주나 이거. 그거는 현질 가격을 해서 도에서 사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면 안 옮긴다. 누가 옮기나 이거. 그 집을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그 땅을 다른 뭐 아까 호텔을 이용하든 뭘 하든 농사를 짓든 그래야지 집을 팔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격. 그럼 집 안 탔는 분 여기 오셨어요? 집 안 탔는 분 어디? 그게 1위? 1, 2. 그것도 그럼 새로 뜯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거는 놔두면 되네, 그러면. 그대로. 노인 회장님이고, 이 노인 회장님 집이 2일입니까? 그러면 그 집 탔어요? 안 탔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사 오라, 이래니까. 예, 맞아, 회장님. 요, 하루, 그날 가니까, 이 회장님 소 여기 매인다 하대. 근데, 그러면 안 오면은 이제, 안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사 다 가고 있으면 혼자 홀로 쓸쓸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네. 뭐 어쩔 수 없죠. 정목강산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치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들은 집에 예. 한 말씀 드리고 뭐 이렇게 뵙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반갑다는 인사보다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는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 참 고생 많았습니다. 3월 25일 날 주불이 왔을 때 상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싫고 그 이제 불은 이미 아마 발생이 돼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그 김주수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불 끄는 심정으로 임시주택이라든지 철거를 신속하게 빨리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시 우리 그 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만 저는 새벽 5시 되면 일어납니다.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6시 한 40분에서 7시 되면 다 도착을 합니다. 그래 내일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고맙고 같은 사람인데 싶어가 커피를 사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했고 막 격려들이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번에 참 월등히 복구도 빨리 되고 일상생활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원과 협조를 안 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 군수님, 부사님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거든 해보십시오. 저는 국외 1, 2에 사는 김수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좋아서 7년 전에 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참 기뻐서 좋아야 되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못 하실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금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를 풀어드려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이 사업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외 212 2장 유시구입니다. 바쁘신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건의를 한 가지 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전체적으로는 빨리 모든 게 복구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121이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외 1이나 2이나 이래 보면은 어른들이 연세 많고 해갖고 논이나 밭들이 유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오래돼 갖고 지금 다시 그걸 논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산이 되어 갈 정도로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런 유휴지를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좀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민들 전체한테 조금씩이라도 전부 지분을 줘갖고 그죠? 농가 밭을 주인한테 우선 임대를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하면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법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군에서 지원이 되겠죠. 우선 제가 알기로는 국외리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할 수가 없다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장 오셔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이제 조금만 신경 써갖고 도와주신다면은 주민들 소득에 지금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의 계획이나 군의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지만 그거는 우선 나중에 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유휴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제일교회 외천동입니다. 거기에 태양광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갔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태양광 많이 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 지역이 태양광 발전이 상당히 잘 좋다. 지역으로서. 그랬는데 그게 한참 하다가 군에서 이제 도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찾아온 분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해갖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도와주시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탔는 산을 그냥 원상복구가 아니고 태양광 발전, 스마트팜, 그다음에 리조트 이런 거 지을 수 있도록 산지 보전 해제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 그것만 주면 그걸 다 해제해가지고 뒷산 다 탔는 거 저거 뒷산 졌다가 나무 심으면 언제 가겠습니까? 졌다가 산깎아가 스마트팜도 만들고 거기에 태양광 또 풍력 이런 거 세워서 주민 소득으로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어제도 우리 부지사하고 다 다녀왔고 그래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선거 끝나면 바로 법을 만들어서 하면은 요 불탔는 지역은 좀 지금 현재 태양광
하고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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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구결에 살고 있는 강정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위복 만남의 장을 우리 도지사님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그 일상이 완전히 와해됐는데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은 데는 주민들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크게 공감을 하고. 그런데 그 도와 군이 서로 의견을 일치를 이뤄야만 일이 좋겠다. 들으면서 두 가지 얘기가 들리니까 복잡하고 그걸 좀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네 모든 일은 이 동네 주민과 이 행정기관이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가 이 동네 주민이 되는 거지 다른 3자가 될 수 없는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맞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오늘 도의 안을 이제 던져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느냐. 그러면 군에도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군에서도 물론 일은 다 군에서 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군에도 쉽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려놓는 겁니다. 지금.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한 분 한 분 다 대화가 돼야 됩니다. 나는 집을 옮기가 짓겠다. 나는 이거 그대로 살겠다. 그러면 어느 숫자가 많은지 동네에서 결정해 줘야지 이 주민이 주인이지 도에서는 좀 더 돈을 우리가 베풀고 예산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으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거고 본인이 죽어도 나는 싫다. 여기 살던 데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 타 동네가 살아가면 가겠느냐. 그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게 장밋빛이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또 동네 마을을 위해서는 덕이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써주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 불탄 마을 지난번에 우리 여러 군데 불탔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여기 솔직히 연세 많은 분들 조립주택 살면 좀 편하거든요. 청소하기도 쉽고 나 그냥 여기 살다 갈래 이래 합니다. 그래 하면은 조립주택 살다가 가버리면 그 누가 조립주택 이사 올 사람 있습니까? 그런 끝이지. 그래서 동네가 없어집니다. 여기 62동 중에 40 하나 탔는데 그 집 짓는 사람 반 되고 반은 안 짓다. 그러면 20동 날아가는 거잖아요. 20동. 그럼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시설을 잘해서 정말로 그때는 이사 오기 힘들었지만 보니까 너무 편하고 또 그 남은 땅에는 농사도 다 지주고 또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만들어서 소득도 올려주고 야 이렇게 좋은 거를 몰랐잖아. 이렇게 나오도록 저들이 준비를 하고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도하고 군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 안 무너지는 안 탔는 집도 우리가 좀 사줘야 이사 갈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정은 여기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갖다 놔도 나는 싫다.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하고 저들이 상의를 잘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은사도 여러분 가면서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다. 이 동네는 저 타는 동네 내리고 방금 이야기한 42개 우리 모듈러를 갖다 놓고 호텔로 만들고 그러면 관광객들 찾아오고 이 음식 구판장 만들어가 우리 농사짓는 팔고 그래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밥은 젊은 사람이 간다 하는데 젊은 사람이 밥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밥하는 사람은 밖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지원해 드리겠다. 동네 어른들이 밥만 먹고 그냥 가시면 설거지 다 해주고 또 손님이 왔다. 손님 오고 잔치하고 그냥 놔두고 가고 저는 여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를 전체 다 바꿔야 된다잖아요. 전부 1인 가족, 2인 가족이거든요. 아파트에도 집에서 밥해 먹으면 훨씬 비싸게 칩니다. 아파트 새로 지을 때는 공동 취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돼가 있는 것도 지금 도에서 공동치사 기업체 들어가지고 너가 공동치사 해봐라. 농식품 우리가 신선한 거 대줄 테니까 그거 해봐라.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동네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1인 가족, 2인 가족밖에 안 사는 그런 나라에 집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비싸게 치우고 특히 노인 혼자 있으면 냉장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골골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외 1, 2장 권웅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도지사님, 군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초대형 산불로 산과 들이 불타고 살던 집도 타고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불타 마을 주민들의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 단촌 내에는 고추 출산지인데 군수님의 발빠른 조치로 모종을 적기에 공급받고 공기계 피해에도 구입비 70%를 신속히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영농에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취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우리 마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주숙 의성 군수님과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마을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조금 더 서둘러 달라는 말씀과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늘, 고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우리 마을의 소득을 높이기에 좀 전에도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공동영농을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가 대부분이 고령농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형 농기계로 쉽게 일하고 공동영농으로 소득을 함께 나눈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커 원래 살아갈 일도 막막한 상황이라 공동영농에 필요한 자부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운 우리 마을이 공동영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기계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농기계. 우리 김준영 국장, 농림국장. 지금 군하고 같이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인데. 농기계 임대해주면 어떠는 거네? 예. 불탄 지역이니까 예. 한시적으로 예. 자본주의는 제일 겁나는 게 배 아픈 겁니다. 배고픈 거는 참는데 누구는 저렇게 해줬잖아. 의성군이 다른 군에서 배가 아파가 지금 전쟁 났는 게 의성군 왜 그 돈을 많이 줬는 얘기야. 불은 저가 내놓고 막 그 한 달 내가 가면은 막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배 아픈 거를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뭐 불난 지역은 20% 부담 도에서 군에서 해서 그거는 지금 액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 이장님이 또 다 계시는데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네 이장 치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상의하겠습니다. 예. 또 뭐 큰 질문 없으면은 저들이 제안했는 거를 이장님들 중심으로 노인회장 중심으로 상의를 해보십시오. 예, 또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 좀 하도록.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운마을하고 고운마을 캠핑장을 지금 맡고 있는 사무국장 지윤입니다. 지금 어차피 오늘 여기 현장 회의의 중심이 소멸 농촌을 재생 활력시키는 게 중심인 것 같은데
사실 2019년부터 여기 고운마을에는 김주수 군수님이 도시민 인구 유입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소멸 농촌을 재생시키는 활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마을이 산불이 나기 전인 3월 25일까지 도시민 한 50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5가구에. 근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물론 소유가 의성군 소유지만 우리 집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집처럼 살았는데 그 25가구 중에 19가구 전수됐거든요. 그렇지만은 마을 주민들은 떠나지 않고 의성 군민으로 생각하고 계속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초등학생이 9명 있습니다. 9명 있고 해서 지금 임시 거주지로 내려가는데 사실은 고운마을에는 도시민이 한 50여 명이 지금 살고 있고 고운마을 캠핑장은 주말 되면 한 150명 전후가 단기로 캠핑 관광객으로 매 주말마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멸 농촌에 좀 활력 재생을 하려면은 군에서 그리고 도에서 여기에서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주면은 저희가 군수님이 만들어주신 고운마을하고 캠핑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구 유입에 약간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약간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도 사실은 농촌 유학으로 우리 마을에 오려고 문의가 옵니다. 도시민 중에.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에서 자녀 4명 있는 친정이 의성인 이제 학부모가 이제 전부 다 4명이 다 미국, 국적이 미국입니다. 그런 분들이 소문을 듣고 이쪽에 이제 농촌 유학하기 좋다, 살기 좋다, 애들 교육하기 좋다 해가지고 지금 7월에 오려고 지금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일단 이분들이 올 때 주거 공간도 좀 마련을 발빠르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군수님이 너무나 발빠르게 피해 복구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특히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를 해가지고 임시 고운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불타서 또 임시 거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은 사실은 농촌 활력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 여기 국장님도 제안하신 주택 건설하는 방법 모듈을 생각했는데 저도 제안을 했거든요. 고운마을은 빠르게 복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있던 마을은 사실은 2명이 살기 적당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촌 유학으로 오는 가구 수는 학생 기본 2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합치면 한 3, 4명이 오기에는 여기 마을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새로 이제 재건하면은 좀 더 다양한 기농, 기촌, 농촌 유학으로 도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게 좋게 복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올해 초에 군수님이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공부할 공간이 없으니까 카페를 약간 리모델링 해가지고 스터디 북카페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산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카페가 전수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제안 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 마을에 탄소 중립 센터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예 이참에 그 카페 전수된 카페를 지을 때 탄소 중립 시설로 짓자. 제가 이제 그걸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센터장님도 그러면 한번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카페는 그냥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그 농촌 유학으로 애들이 계속 오면은 여기 시골이지만은 애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조물도 탄소 중립 구조물로 짓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약간 탄소 중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 의성군 재산이 탔는 거네 그는? 의성군 집이네. 이제 보험도 들어있고 아까 말씀하셔서 25세 중에 19채가 이제 타서 그래도 우리 국민이니까 이제 주택 지어서 도에서 이제 만들 때 하는데 오늘 5채, 내일 5채, 모레가 10채가 들어가서 20채가 와서 25일 날 입주를 이제 하고 이걸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보험하고
보험만 가지고 안 돼서 그걸 어떻게 지을 거냐고 이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거기 지금 보니까 이제 모델 주택도 제한하고 해서 뭐 지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만들어서 아니 그거는 보상이 안 되나? 군의 재산. 안 됩니다. 그게 안 주니까 그 보험이 들어갖고 안 되고 군의 재산이 공공으로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건 임시주택이고. 그 일도 내중에 그 마찬가지 지을 때 한번 그 상의해갖고 저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보험에 들고 모자라는 돈이 얼마나 돼요? 보험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얼마 안 나와? 얼마 안 나왔어. 19채. 그래서 얼마 안 나왔어. 그럼 19채 그거 구원에서 찌어야 되잖아 사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구원하고 우리가 반반해가 지읍시다. 우리 방금 좀 이거는 우리 저 최태림하고 이쪽은 도연이 있어서 큰 소리 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돈 1억씩 들어도 19억이잖아요. 그럼 반 보태 주려고 하면 더 이상 마음대로 못해요. 저분들이 또 사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금 제하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우리가 반 보태 줄 테니까 모듈러 주택 지으면 2달 만에 짓습니다. 2달 만에. 그러면 지금 무슨 20채 모듈러 주택 그것도 그냥 활용해도 돼요. 그냥 집 짓는데. 그 20평 지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복구계획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군이나 군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줬는데 앞에는 탄소 중립으로 군에서 그거 잘 말고 짓고. 여기에 예를 들어 임시 컨테이너도 지으면은 사실은 보험사 최초문학관 사천마을 관광단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관광객들 단체를 한번 몇 번 받아봤는데 캠핑장 관광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 빨리 져가지고 올라가면은 지금 컨테이너 20동으로 너무나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 숙박할 수 있는 그 자체는 미국의 호텔입니다. 미국 호텔. 네, 그러니까요. 미국에 저걸로 호텔을 지었어요. 저걸로 1년 만에 호텔 다 지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 2달 만에 집 좀 지어드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2달 만에 한다 했잖아 아까. 그래야지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야 그거 가보고 이래 집이 빨리 짓나 그렇게 군인들 박수 안 쳐줘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이제는 뭐 나중에 상의를 좀 예, 구계마을에 저 16년 전에 귀농한 윤은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시는 거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 전부 다 사실 수 있게 다 해드리는데 저는 여기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산에다 나무를 키워서 그걸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산에 나무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키웠습니다. 근데 그 요번에 불로 그 10년 동안 키운 나무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을 짓고 뭐 영농을 해갖고 여러 사람 다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꼭 농사를 안 짓고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양봉을 한다든가 뭐 별도로 뭐 다른 게 해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일가 친척도 없고 홀로 와서 집사람하고 둘이 노동일 다니면서 10년간 그걸 키웠어요. 근데 다 죽었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나이가 67인데 집사람 60이에요. 앞으로 10년 더 노동일을 해야 되는지 개개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 짓는 큰 프로젝트 하나를 놓고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는 농사를 안 짓고 살아가는 농촌 주민도 많잖아요. 제가 가서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자재가 다 불탔고 기계가 다 불타서 일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개인 영업을 통해서 얻으려는 기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농사 짓는 기계만에 한해서 보조가 된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산에 그 지금 저 조경수를 키우잖아요. 조경수가 아닙니다. 그건 뭔데? 저 호두나무하고 포포나무 심었어요. 그래갖고 산업경영체에 다 등록했고. 네. 그리고 그게 신고 다 했어요. 예. 기계도 신고 다 했고. 예. 그러면 한번 근데 그건 또 틀리더라고요. 또 이 농사 짓는 거하고. 그거 제가 그게 포포나무나 이걸 심어갖고 10년 동안 수확을 하려면요. 10년이 걸려서 이제 올해부터 수확이 되는데 타고 수확을 못해요. 10년을
그냥 공들였습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 제가 뭐 먹고 살았겠어요? 집사람하고 노동일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을 또 노동일을 해야 돼요. 그 나무를 다시 키우려면은. 근데 거기에 들어가 일을 할 때 저도 개인 업자다 보니까 자재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더라고요. 이번 선포라고. 그러니까 주택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 담당자 우리 담당자 그 송이도 지원해 주는데 나무는 지원 안 해주나? 네. 예, 나무에 대해서는 그건 없고 아까 호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파대를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업 쪽에 그게 기계가 되면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지금 NDMS에 입력을 하셔갖고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임업 경영처로 등록이 돼 있으면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돼서 뒷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산이 그거 됐어도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산림청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쌤하고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저 제가 산림국장이니까요. 나중에 전화번호하고 예. 주세요. 해가지고 예. 구체적으로 면담을 하면 예, 상담을 해서 저희가 좀 컨설팅을 사실 해드리도록 송이 같은 하겠습니다. 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됐는데 울진 같은 데서 그런 걸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울진에서부터 조금 넣었는데 이번에 송이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호두나무 그것도 등록대가 있으면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호두나무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10년간 그걸 키웠잖아요. 노동일을 하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노동일을 하기 위해서 산 기계나 자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요번에 산불피해 전혀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계나 그런 제가 거 말씀드릴게요. 먹고 방어 지금 그거를 제가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개개인 보다 보면은 농사 안 짓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한 번씩 한번 돌아봐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신고하면은 다 건별로 다 검토를 합니다. 신고하면. 그래서 객지 소수가 10년 동안 사셨는데 그 외롭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군의 부의장님하고 도의원님들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군수님 한 말씀 하고 그래 마치. 저는 그 전화위복이라고 해서 사실 전화위복은 하가 변해가지고 복이 된다라는 건데 불하고 싸워가지고 복이 된다라는 그런 그 도지사님의 생각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회는 저 개인적으로 단청민이 저 고향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의원 최태림입니다. 오늘 이철호 지사님하고 우리 김진수 지사, 교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나야 마련이 되어가지고요. 또 우리 국회 1, 2대가 참 죽어가는 마을을 살아가는 마을로 보겠다. 그 의지가 참 대단하고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땅 우리 배영수 국장이 땅 군에서 구입하라 했는데 지사님은 도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무말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예. 아니 뭐 그거를 좀 확실하게 땅 못 사요? 군에서요? 못 산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확실히 짚고 도의원으로서 짚고 가야 안 되겠나 생각 들어가지고 분양은 자기가 좀 다 구해주는 사람들 돼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그 우리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요. 있지만은 앞으로 도를 믿고 돈을 믿으면은 좋은 마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지금까지 산불 때문에 고생 많았었고요. 앞으로 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하고 김주수 교수님이 다 해결할 게 없습니다. 두 분의 박수 한번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는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전화위복 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와 우리 의성군에서 또 우리 국외 1, 2, 2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이 원활하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국외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사님께서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도 도지사로 오셨는데요. 아까 말씀 다 잘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조금 고마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또 그 반반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힘내갖고 또 하도록 할게요. 실제 앞서 처음 말씀드린 같이 단가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해서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마늘해서 마늘 건강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가 이제 후속적으로 또 해야 될 것도 꽤 많습니다.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분야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뭐 도에서 오늘 지사님 직접 오시고 또 간부들 다 오셔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분야는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사님한테 큰 또 감사의 박수 한번 치면서 제가 80년에 신평중학교 수학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수학선생 하는 지역에 덕봉, 용봉이 다 탔더라고요. 덕봉, 용봉. 또 안개에 가서 살았는데 안개 용길이 살았거든요. 용길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산불 났을 때 얼마나 동네 이름 들어도 다 아니까 야, 이 동네 빨리 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성을 5년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도 여기서 놓고 그래서 의성에 굉장히 다른 사람도 관심이 많습니다. 건설국장 자도 담렬이 제자고 강철이는 안 왔나? 강철이는 진평의 제자고 다들 국장급들이고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됐다 하더라고요. 자들이 선생님과 같이 제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고 이 동네를 합치는 경우는 영덕에 한 동네가 있고요. 의성에 이 동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가 돈을 많이 받아서 저들이 모범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잘 회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살다가 내려가려고 하면 상당히 걱정됩니다. 또 1, 2, 1위 주민들 그 가서 나중에 1, 2, 1위 판 싸움이 되고 그래 될 건데 그래서 저들이 하자마자 잔치도 벌이고 막 그 가서 행사도 잘하고 밥도 외부 쉽게 하면 외부에서 밥 해준 사람 들여가지고 그래 밥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게이트볼 뭐 또 파크 골프 그런 거 앞에 다 만들고 텃밭도 앞에 만들어 가지고 이 밭을 그냥 맡기만 놓으면은 저들이 농사 다 지어가 드리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 그 집 안 탔는 사람도 옮기면 집값 집 그 구분하고 저들이 사가지고 그 누가 사겠습니까 집 그거 우리가 사가지고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안 탔는 사람도 나도 이사 가자. 그 회장님처럼 집 좋은 거 지나간다. 그러면 그걸 별장으로 쓰고 또 그거 하나 짓고 그래 했으면 좋겠고 옮기가는 자리 그 자리에는 호텔 같은 거 지어가지고 관광객 오도록 하고 또 태양광, 풍력, 스마트팜 많이 만들어서 돈벌이 잘 되도록 그냥 나는 주소를 여기 뒀더니 돈이 되는구나 이런 제도가 있느냐 그렇도록 저들이 노력을 해보겠다 이 말씀 드렸으니까 이 말을 듣고도 버리면 곡을 차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곡을 차버리는 게 나중에 가면 야 도지사 말 들을 겠는데 괜히 우리 동네발 사니까 나중에 또 산사태 또 났네 그렇잖아요. 곡을 차버리지 말고 같이 저하고 같이 저도 의성 5년 살아 사람이니까 그것도 선생님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 이야기 듣고 가급적이면 모이가 살고 이것이 대한민국 모범 사례가 되도록 재난이 일어나니까 이런 동네가 생겼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돈은 저들이 최대한 나라에서 있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여기에 투자해 드릴 테니까 그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가면은 또 야 그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있으면 나는 선생이야 선생.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꼭 그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현장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껏 시위가 쌓였기 때문에 다 기대를 합니다. 지사님. 수학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그 무엇인데요? 우리 동민들이 뭐 이처럼 변호를 해준 적이 좀 채워주는데 제가 많이 지금 마을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면요. 맞아요. 오래 살면 돼요. 집값 엄청 올라요.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인물이 살려고 많이 집필 굉장히 집필 많이 도와주세요. 이철우 지사님의 때문에 집에 아이고 하는 게 아니고 전화 이거 새로운 마을을 그냥 만들어 봐야 된다. 맞아요. 제가 대통령 나와서 계속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खु시. 그러고 저런 거 전화동판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로 가게 하고 저 일꾼들 밖에서 불러가지고 저 마지막 한사 좀 월급을 깎아서 써야지. 그렇게 그 태양만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주민 서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 법이 안 되면은 파세요입니다. 지금 태양만 하려고 하면 파세요. 법이 돼야 돼. 법이 되면은 1년만 강민 영역 평가 없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오셨구나. 네. 바로 앞뒤 집에 산다는 게 마을 망가지겠어요. 2달 만에 지을 수 있어요. 2달 만에. 땅은 다 있는 거고. 네네. 모듈러 주택 2달 만에 지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적어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우와, 시훈아. 도지사도 개발하 우와, 우리 시훈이도 나중에. 도지사 되라. 우와, 우와.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있어. 감사합니다. 여기 갖다 주세요. 여기 여자에다가 달아달라고. 단추를 어디 왼쪽 테이블에 놨네. 조용히 놀래. 조용히 놀래. 단추를 왼쪽 테이블에 놨어. 야, 처인이 좋겠네. 자, 일로 와. 사진 한번 찍자. 시훈아, 여기 서서 사진 한번 찍어. 분리하는 거야, 분리하는 거야. 자, 들어오세요. 같이 서, 엄마도 같이 서. V. 그래.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야,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 아닙니다. 안다고. 저희 마을이잖아요. 마을에서. 오산에서 오신 분. 어산. 네. 이사 온 지 3달 됐어요. 빨리 2달 만에 집 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모듈러 주택 좋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저도 돈도 알고 1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면 임시주택을 호텔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요. 간단히 숙박 장소로 쓰면. 오늘 제가 이 동네 기준하고 회장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일로 왔습니다. 그래. 칠국장님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뭐 3시간, 4시간 꼭 여기가 생각할게. 그래서 어딘데? 아니, 5,000원을 주고 그러니까. 야, 지금 1억 2천원이 차가 올라가. 국장님. 진짜 부담 갖지 말고.